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풍수 중에서 새는 돈을 막고 재물운이 커지는 알짜배기 풍수 5가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려면 밝게 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풍수적으로 집터가 좋은데 그 집에 이사를 간 사람들은 망해서 나오거나 그곳에서 병을 얻고 결국 좋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그 집을 살펴보면 좋은 집터인데 너무 공간을 어둡게 하고 살고 있어요. 공간이 어둡다 하면 의도적으로라도 밝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우울해지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립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집안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밝게 하시면은 건강도 재물운도 좋게 흐르게 됩니다. 단 잠을 잘 때는 어두운 공간이 좋으므로 침실만은 조금 어둡게 하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려면 청결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인 듯 하지만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좀 더 잘 살 수 있고 밖에서 게으른 사람은 집에서도 게으름을 피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잘 안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곧 자녀를 결혼시켜야 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사익감이든 며느리감이든 부지런한 사람을 집에 들이세요. 그래야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다니는 행세에서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냐면요. 신고 다니는 신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지저분하면 틀림없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신발도 더러워진 신발을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이 빨아서 신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최선의 풍수는 청결입니다. 전염병이나 피부병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고 깨끗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힘을 잃어버리고 쉽게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수년 전 40대 후반의 여성분이 중학생 아들과 함께 우리 철학원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받는 내내 그 아들이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긁었는지 여기저기 피부가 벗겨지고 엉망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얘기로는 어려서부터 아토피부염이 심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토피부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성분도 피부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며칠 후에 그분 사업장의 풍수를 봐드리기 위해서 들렸다가 사는 집도 가까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집안이 너무 음침하고 너무 습합니다. 욕실에는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배수구에는 머리카락이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휴지통에는 관리가 안 된 왜 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 이런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화장지가 밖으로 기어나와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인지 집안에 환기가 잘 안 돼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고 있었고요. 정말로 지저분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누가 좋아하죠? 바이러스가 더 좋아할 겁니다. 습하고 통풍이 안 되는 집은 청결하고 건강한 풍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가 되려면 채우지 말고 버리십시오. 남은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려야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이 첩첩이 쌓여 있는 집은 나쁜 탁기가 정체되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정리를 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은 생기를 불러오고 좋은 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좋은 분의 순환을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2년 전에 인천 서구의 풍수 상담자 가정집을 초대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버는데 돈이 안 모이고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해서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들 이름으로 대신 사업을 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팍팍하게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았더니 집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한번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 집안에 벽이라는 벽에는 온통 그림들을 걸어놨어요. 해바라기 그림, 사과 그림, 용 그림, 말 그림, 달마도, 호랑이 그림, 불교 탱화도 갖다 걸어놨어요. 정말 여백이라고는 전혀 없고 공간이 없으니까 숨이 콱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회 소통도 당연히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도를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풍수 소품들은 너무 많으면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심하면 나쁜 운을 끌어오기 때문에 재앙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이 그림도 나에게 맞는 그림이 따로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림은 소재나 구성, 방향, 색깔 등 사용자 혹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사주팔자에 잘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하므로 꼭 집에다가 풍수 그림을 걸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전문철학원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집에는 어떤 그림이 잘 맞는지 한 번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잘 맞는 그림으로 한 점 혹은 2점 정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림으로 운을 보완을 했다 하면 다른 물건으로 또 보완을 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흉해집니다. 네 번째는 새는 운을 막고 재물운이 커지는 비보풍수를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보행과 균형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불균형과 쏠림을 중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비보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운을 좋게 하고 풍수적 가치를 높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명당은 흔치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에는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때의 부족한 부분은 풍수학적으로 보완을 하여서 명당이 되도록 충족하는 것을 비보풍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예로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은 문풍지를 달아서 찬바람을 막아야 할 것이고, 찬바람에 기침이 나면은 병증이 깊어지기 전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 것이 새는 돈을 막고 재물운이 커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옷이나 장신구, 침실의 조명이나 가구 배치, 커튼이나 벽지의 색깔, 책상의 위치,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작용을 덜어줄 수 있는 조성을 해주는 것이 비보풍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로는 새는 돈을 막고 재물운을 커지게 하려면 공간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풍수란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운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자칫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치유의 공간으로
발코니에 작은 정원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색하는 공간을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요즘에는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휴식처이자 재택근무지, 취미생활 공간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풍수에 좋다는 물건 이것저것 사서 집안을 온통 골통품 가게로 만들지 마시고 주어진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풍수 방법의 하나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집착과 욕심을 비우는 대신에 건강과 행운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는 돈을 맞고 재물운이 커지는 알짜배기 풍수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이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창에 보은도사 네이버 블로그를 링크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에 또 의견들과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간단한 궁금사항들은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